안녕하세요. 돈고민 극복 중의 돈파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로 결제를 하실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체크카드로 하나요? 제 생각엔 주로 체크카드로 거래를 하면서 정말 필요하고 갖고 싶은 고가의 물건이 있다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나눠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씀씀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서 소비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 저 같은 경우에는 규칙 없이 막무가내로 썼었죠. 특히 카드 리볼빙의 경우 신중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첫 발에 잘못 뛰는 순간 바로 회생 엔딩, 파산 엔딩, 끝에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 연끌 투자도 마찬가지죠. 잘못했다간 끝없는 수렁에 빠져서 저처럼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돈을 쓰는 건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과 같고 돈을 갚는 건 끝없는 계단을 힘들게 걸어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도 개인회생 중인 사람으로서 국가에 감사하고 채권자분에게 죄송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잘 갚아가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서울 와서 무엇보다도 지켰던 것은 연체가 되지 않게 납입일에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절대 힘들어도 카드론 현금 서비스는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다가오는 상황을 위해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자, 다시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신세졌던 친구 집은 이전에도 친구의 여자친구 등 종종 놀러 왔었고 사귄 지도 오래되었으니 언젠가는 결혼할 거라 생각했는데 같이 지내고 몇 개월 후에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친 아버님 정년에 맞춰 결혼식이 당겨졌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집을 구할 수 있게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인생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든든한 동반자, 참 부러웠습니다. 제 친구는 공고 졸업 후 1년 재수하고 대학 입학 후에 열심히 스펙 쌓아서 대기업 개발자로 들어갔거든요. 여자친구분은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하네요. 아무튼 난생 처음으로 제가 살집을 구해야 했는데 짬이 날 때마다 핸드폰을 보며 매물들을 찾아봤습니다. 아울러 집 계약하는 법, 대출, 부동산, 직거래 등등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고요. 제가 깐깐하고 신중하게 알아봤던 이유는 돈의 쓰임과 흐름이 명확하고 정확해야만 훗날 관리하기 용이하고 앞으로의 서울 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경험을 통해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서울 올라오면서 큰 다짐을 하고 올라왔기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제 삶의 첫 번째 충전되는 장소로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서울살이에 더없이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저같이 내향적이고 감각이 예민한 스타일은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아도 온전히 내 몸이 편하게 쉴 곳, 누구 눈치 안 보며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달 나가는 기본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집 구하기 첫 번째 스텝은 저 같은 빚쟁이는 집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세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났어요. 지방과 서울 차이 솔직히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집값이 치솟는 것 같은데 서울 쪽 전세는 지방에 있는 집 2채 정도는 매매로 살 수 있을 가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월세로 들어갈까 했는데 카카오 정년 전월세 대출 여부를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전세가 아니고 반전세로 들어가는 방법을 쓴 것이죠. 반전세도 이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더라고요. 대출 조건도 괜찮았고요. 이 상품은 보증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연체된 기록도 없고 그때 당시 대출 받은 것도 없으니 가능했었죠. 전세보다 적은 보증금과 매달 나가는 월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저처럼 반전세로 계약하신다면 반드시 월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안 그랬다가 확정일자 또는 신고필증을 못 받아요. 그리고 등기, 융자가 있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은 입주하려는 집 대출 확정 및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것이 잔금일 최소 15일 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대출 신청을 하시고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기다리면 대출 실행이 됩니다. 게다가 저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서류 제출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사항들 입력 후 약정 완료하면 끝나거든요. 정말 대출 승인이 안 날까봐 노심초사했었어요. 참 어머니가 준 1000만원은 이때 계약금과 부족한 보증금에 썼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비상금은 항상 둬야 한다고. 그렇게 친구 집에 있다가 지금의 현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제대로 된 독립이었죠. 독립을 한 뒤 집이 주는 아늑함은 정말 좋았어요. 고시원의 소음도 룸메의 잔소리도 없이 온전히 제 세상이었거든요.
이것도 잠시 몇 달 뒤부터는 삶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혼자 살다 보니 생활비도 더 나가고 기존 도박게임 빚을 더해 관리비, 식비, 대출 이자까지 매달 갚아 나가야 할 돈이 너무 많았어요. 기존의 이자도 연말쯤 되었을 때 처음 대출 실행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었고 몸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서울 올라와서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눈에는 다크서클이 끼어있고 살도 많이 빠졌었고요. 채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육체적 부담을 줄이고 싶었어요. 처음에 호기로웠던 마음과 다르게 현실은 지치고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까, 그러자니 부모님에게 미안하고, 몸은 이렇게 힘든데 더 벌어야 하나 고민은 고민대로 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저축도 못할 것 같았고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몸은 몸대로 망가질 것 같고 서울 생활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죠. 며칠 동안 괴로운 고민을 해보다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라는 심정으로 집에서 제일 가까운 신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였죠. 무종교지만 신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과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 가서 마음을 다잡고 싶기도 했었고요. 기도하는 법도 몰라서 고개 숙여 중언부언 읊조리고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셔서 제게 누구냐고 교인이냐고 묻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내다가 결국 제 사정 얘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교회 부목사님이셨고 못 보던 청년이 그것도 초췌하고 퀭한 얼굴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궁금한 마음에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 목사님께서 알려주시길 국가에서 빚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라고 국가 구제 시스템을 알아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유레카,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국가가 이런 나 같은 청년들을 가만히 냅둘 리가 없을 텐데. 그런데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이면서도 걱정도 되고 만약 된다면 조금 많이 숨통이 트이겠다라고 일말의 희망으로 회생제도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워크아웃. 파산만 들어봤지 회생과 워크아웃은 처음 들어보는 거였고 파산도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제가 느끼기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진짜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제도였죠. 투잡을 띄워도 줄어들지 않는 빚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래, 이거라면 내 삶을 조금이나마 정상 궤도로 돌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여 알아보고 그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각자 목표를 꼭 이루시면서 더욱더 큰 비상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삶을 개척해 나가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